다음 아이템은 누가 준비했을까요? 네, 다음 아이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아이템 영부인 역할 지우기로 잡아봤는데요. 이 김건희 씨 사과 이후에도 국민의힘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민의힘이 윤 후보가 당선되면 영부인 역할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조금 전 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본인의 아내와 관련한 발언도 있었거든요. 이 얘기 들어보시죠. 사과를 하는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저나 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 사과가 충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진정한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과거 일이고 아내 일이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 부부고 부부는 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판단을 맡겨야지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또 사과의 어떤 진정성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네,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우리 본인이 뭐 사과에 대해서 충분하다 안 하다 이 당사자가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근데 궁금한 건 그동안 우리 프레스룸에서도 정말 많이 질문을 했긴 합니다만 김건희 씨 그래서 언제 등판하냐였었잖아요. 이것도 이게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당시 선거 유세에 나설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윤 후보는 기본적으로 정치는 제가 하는 것이고 제처는 자기 일이 있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자, 그렇다면 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부인 김건희 씨와 함께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저와 제 그 아내의 관계는 저나 제 아내가 서로에게 뭐를 강요하고 권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제가 하는 것이고 또 제 집사람은 제 처는 자기 일이 있는 것이고 온전히 제 그 정치 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신이 또 다른 후보의 그 아내나 배우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저도 뭐 강요하거나 권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영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좀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인 건데 좀 윤곽이 잡히는 게 있을까요? 네, 좀 구체적인 얘기들이 들리고 있긴 합니다. 일단 우선 김건희 씨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남편이 당선이 돼도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다만 이에 대해서 선대위는 영부인 역할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네. 본인의 의혹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이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사실 현실 정치에서 영부인은 사실상 공직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해외 순방도 같이 가고요. 아예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외 활동을 대신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금도 쓰이고 청와대 제2부속실이라고 영부인을 담당하는 이런 실이 따로 있는 상황인데 앞서 윤 후보가 이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이렇게 윤 후보가 직접 얘기를 하기를 대통령 가족에 대해 법 외적인 특수한 보장을 해주는 건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이런 입장이 뭐 아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본인이 여름부터 청와대 개혁을 언급해 왔다면서 그 일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 이 질 바이든 여사를 모델로 삼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질 바이든 여사의 경우는 뭐 전혀 외부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배우자 외교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G20 정상회의에도 아예 배우자 프로그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참석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부인의 역할을 마냥 축소하는 건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때문인지 국민의힘은 아예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한정하는 걸 규정화하는 이런 움직임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질 바이든 여사가 네. 이 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는 이 길을 택했을 때 당시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슈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강조하는 게 본인의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강조하는 게 김 씨도 이 본인 사업에 집중하면서 정치적 역할을 좀 최소화하겠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글쎄요, 한국에서 질 바이든 여사처럼 내 일을 따로 가진 영부인이 가능할지도 윤경호 위원님, 이게 가능할지가 자체가 궁금합니다. 글쎄 문화가 다르니까 네. 정면 비교는 쉽지 않죠. 미국 얘기 하나만 하면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 나중에 대통령 선거까지 출마했잖아요. 네. 힐러리는 남편이 당선되자마자 백악관 안에 본인의 집무실을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쪽이었고 네. 자 지금의 질 바이든 여사는 본인이 하고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의 교수 일을 그냥 계속하겠다. 네. 그리고 나는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역할을 최소화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비되는 거죠. 네. 우리는 과연 그게 가능할까? 뭐 문화의 차이긴 합니다만 다른 쪽에 뭔가 이권 개입하고 다른 쪽에 뭔가 나서고 또 그 영부인을 대통령 부인을 활용해서 호가호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 그게 더 급선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유호정 기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게 김건희 씨가 사실 사과 기자회견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선 바로 그런 이 계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지금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기자회견 이틀 전 가졌던 한 매체와의 인터뷰가 마지막 인터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매체가 보도한 내용은 김 씨가 번역자로 참여한 이 전공 서적의 번역에 오류가 많이 발견됐다라는 이런 보도였습니다. 당시 김 씨의 박사학위를 지도한 국민대 교수가 감수를 했고 김 씨를 포함한 박사과정 7명이 번역자였는데요. 이 책의 번역에 상당수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김 씨 7명이 공동 역자이기 때문에 김 씨가 담당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김 씨가 해당 인터뷰에서 본인이 당시에 박사하랴 대학 강의 나가랴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부족했던 것 같다라면서 부족함을 인정했고요. 다만 과거에 이렇게 부족했는데 이제 와서 이거에 대해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냐. 이 판단은 독자들이 해야 할 것이다, 해야 할 문제다라면서 다소 불편함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책 번역 문제에 대해서는 뭐 번역을 잘했니 못했니 뭐 평가는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뭐 판단은 독자가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또 나중에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번역 얘기만 했을까요? 네, 사실 공식 석상에 언제 나올 것이냐가 당시에는 네. 관심이었죠. 이 질문에 대해서 김 씨가 뭐 악마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악마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 언제 등장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얘긴데요. 네. 이 계획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면서 아예 안 나오면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겠죠. 제가 지금 거의 악마화돼 있잖아요. 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공식 석상에 나서는 것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답변이었고요. 그러면서도 이 악마화되어 있다라는 이 말에서도 느껴졌겠지만 네. 자신에 관한 이런 언론의 관심과 보도가 좀 지나치고 악의적이다라는 취지의 불편한 심정도 드러냈습니다. 네, 사실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내가 너무 악마화돼 있다 안 나오는 게 뭐 더 원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억울함이 묻어나는데 근데 글쎄요.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뭐 문제들, 의혹들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공소시효가 뭐 지난 문제도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뭐 해명을 하나 마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공소시효 문제를 한번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국민대에 허위 경력을 제출한 시점이 2014년입니다. 이와 관련한 혐의가 언급되는 게 사문서 위조, 사기, 업무방해 이렇게 있는데요. 사문서 위조 혐의가 7년이기 때문에 2014년부터 7년을 하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라는 분석이 우세하고요. 네. 그러면 사기나 이렇게 허위의 이력을 써서 업무방해에 이르렀다라는 혐의가 남는 상황인데 이 업무방해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를 썼을 때가 아니라 재직 마지막 시점부터 7년을 치기 때문에 네.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다만 이렇게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만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기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입증돼서 이걸로 인해서 상대방의 어떤 재산을 편취하거나 상대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가 입증이 돼야 하는데 이 입증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오는 반면
반대로는 고의성, 충분히 반복이 됐기 때문에 고의성 입증이 충분하다라는 반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뭐 받고 있는 이 혐의 의혹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씨 관련해서 최근에 이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김 씨의 사과 장면을 한 OST에 입힌 영상인데요. 저희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자신감이 넘치고 소탕했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네, 당시 이 사과가 시파적이었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를 비꼬기 위한 영상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이 해당 작곡가로 알려진 김형석 씨가 직접 저작권 사용을 허한다라고 네.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형석 씨는 사실 여권 지지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